네, 동시효과 구간 왔습니다. 지금 8시 5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가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어느 정도 만회해줄 수 있을 것인가. 때마침 간밤 미증시도 꽤나 강한 오름세를 나타낸 상황이고요. 그래서 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여전히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장 들어가면 어떻게 좀 분위기가 바뀔지 계속해서 미지수인 상황이고요. 미국의 야간 선물 쪽 흐름을 좀 이어봤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0.3% 오르는 데 그칩니다. 2634.51포인트 정도 선 기록하면서 어제 44포인트나 내줬는데 오늘의 반등폭이 10포인트가 채 안 되는 상황으로 현재 예상지수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어제 많이 밀렸죠. 2% 가까운 낙폭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은 추가 하락을 겨우겨우 방어하는 정도입니다. 0.16%의 상승으로 875.14포인트, 1포인트 정도밖에 안 오를 것 같네요.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종목도 반반 정도 섞여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이 눈치만 보면서 양분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상한가 불켜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노터스입니다. 8대1 무증 발표를 하면서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 같은 장세에서도 이 종목은 상한가였습니다. 게다가 거래량이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4거래일 연속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불이 일단은 좀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노터스가 가장 강한 상승 탄력으로 갭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청담글로벌 상장한 지 오늘이 3일째 되는 날인데요.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 오늘 장에서 추가 상승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별적인 종목군들만 좀 체크를 해드리게 되네요. 그리고 어제 장 마치고 나온 뉴스들 점검에 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태양광, 풍력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재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유니슨입니다. 어제 장 마치고 나온 소식인데요. 해상 풍력 발전 시스템 개발의 국제과제 주간 기관으로 선정됐다라는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총 사업 규모가 한 300억 정도 되는데요. 전체적인 지난해 매출액의 한 23% 정도를 차지하는 꽤나 큰 규모이기 때문에 시세 연속성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오르면 6거래일 연속 상승에다가 200일 이동평균선 뚫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유니슨이 오늘장 19% 정도 갭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유니슨의 상승이 전체적인 풍력주들을 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그 밖에 CS 베어링 이 종목도 플러스권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 5% 정도. 오늘은 태양광보다는 풍력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 쏠릴 만한 그런 재료들이 대기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방산이라든지 이쪽으로 뉴스들이 있습니다. 현대로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현대로템 폴란드와 약 3조 규모의 이 방위산업 관련된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지금 단독 보도여가지고 이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에서 단독 보도했고요. K2 전차 수출, 폴란드와 3조 플러스 알파의 빅딜이 조만간 좀 성사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폴란드 쪽에서 180대 구매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헤드라인으로 출발하는 보도인데, 이 현대로템 오늘장에서 10% 정도 오름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굳이 이 뉴스가 아니더라도요, 코레일에서 고속철도,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6월 8일) 수요일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장에서 참고해볼 만한 내용들은 경제지표나 이런 부분들은 오늘 8시를 기준으로 해서 국내에서 1분기 경제성장률도 발표가 됐고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이미 좀 나왔습니다. 경제성장률은 1분기 0.6%로 속보치보다는 0.1%포인트 하향됐다는 것, 이런저런 내용들이 지금 경제지표 통해서 발표가 되는데 사실 지수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아직은 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개별 뉴스들 하나씩 보면서 오늘도 좀 꼼꼼하게 대응 전략 펼쳐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 시작하는 즈음에는 또 미국 야간 선물 보게 되는
되는데요. 현재 미국 야간 선물의 움직임은 아무래도 본장에서 올라서 부담감 때문인지 나스닥 야간 선물 기준으로는 0.3% 정도 마이너스권 기록합니다. 그러면 우리 증시 시작했으니까요. 코스피부터 보시죠. 현재는 강보합권입니다. 양시장이 플러스권으로 출발하면서 최근 들어서 동시효과구간과 본장에서의 약간의 또 흐름의 변화가 있다라는 점, 동시효과구간에서 움직임이 뚜렷하지가 않은 요즘입니다. 그래서 본장 시작하면은 조금 더 방향이 뚜렷하게 잡히죠. 양시장 오르는데 코스피 0.35% 플러스권입니다. 그래서 2635.48포인트 정도 선 기록하면서 하루 만에 일단은 상승으로 돌려놓는데요. 탄력이 어느 정도까지 장중에 나올지 여부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제 많이 밀리면서 이 20일 이동평균선도 위태위태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일단 지지력을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과연 오늘 어떻게 될 것인가, 동시효과 때도 보합권 정도여서 궁금하셨을 텐데 그래도 본장 시작하니까 힘을 냅니다. 0.58%, 5포인트 정도 반등을 해주면서 현재는 878.94포인트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수급지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어제 거래소에서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이, 또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많이 팔았었는데 과연 오늘도 매도 공세가 이어질지 출발 상황 보자면 코스피, 코스닥 쌍끌이 매도로 일단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기관이 오늘도 주도권을 잡아가면서 파네요. 163억 원 정도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금융투자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24억 원 정도 제한적인 매도 대응 나타나고 있고 오늘도 개인만이 방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은 외국인이 좀 더 많이 판다는 것, 이 정도쯤인데요. 외국인 90억 정도 팔고 있고 기관 쪽에서 15억 원 매도 대응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이 100억가량 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 보시죠. 오늘장 프로그램 거래소에서는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다 물량이 매도 우위여가지고요. 100억 정도, 코스닥에서도 100억 정도. 물론 양시장 나란히 프로그램 매물을 소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매물 상황이 강하게 쏟아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100억 정도 고르게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 보시죠. 오늘장에서는 상승 섹터가 좀 더 많은 모습입니다. 슬슬 좀 상승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현재 플러스권의 섹터들 보시면은요. 섬유유복이 가장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 넘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의약품과 의료정밀 그리고 전기, 가스, 화학, 비금속, 광물 순으로 플러스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경기 민감주들보다는 약간은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군들이 좀 더 나은 흐름이네요. 다음은 하락 섹터입니다. 가장 큰 폭의 약세는 은행에서 나오는데요. 카카오뱅크가 2% 넘게 밀리면서 업종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업 섹터 마이너스권인데 카카오페이, 지금 카카오 그룹주들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카카오페이 16% 급락이 나옵니다. 알리페이가 블록딜을 했네요. 카카오페이. 그래서 오늘 급락이 나오면서 카카오 그룹주 전반으로 악재가 좀 퍼져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 업종지수만 보더라도 확연히 두드러지는 오늘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나머지 섹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그룹이 속해 있는 섹터만 안 좋고 나머지는 그래도 보합 정도는 지키고 있다. 이 정도로 파악이 되네요.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주 내에서도 대체로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유일한 파란불은 카카오 한 종목입니다. 카카오 나머지 그룹주들 대비로는 그래도 괜찮은데 또 다른 시총 상위와 대비해서 봤을 때 이 한 종목만 밀리니까요. 카카오가 지금 100원 빠집니다. 약보합비고요. 81,7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대체로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 카카오 밀리니까 네이버도 밀리네요. 다 한억과 정도씩 약세 흐름 띄고 있는데요. 나머지 종목군들이 반등에 나서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를 이룹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가 1.4%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 어제 6% 가깝게 밀렸던 삼성 SDI 쪽으로도 플러스권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에서도 카카오 그룹주들이네요. 카카오 게임즈만 보합 기록하고 있고요. 나머지 괜찮습니다. 펄어비스가 약간 좀 주춤한 모습이고 대체로는 오르는 종목이 좀 더 많다는 점 확인됩니다. 오늘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승 종목이 약간 더 많습니다. 상승 1177개 종목, 하락 종목이 852개 종목이고요. 오르나 싶었는데 현재 양시장 지수가 그렇게까지 힘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 약간씩 힘 빠져가는 종목, 하락 전환되는 종목들도 슬슬 늘어나고 있어서 분위기 뚜렷하지 않은데 그러면 10분 동안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10분의 승부세 시작합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부터 봐야 될지 이강우 전문가님 어떤 쪽 보세요?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CS 베어링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장 초반 때 이 갭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는 10%대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대러시아 대비해서 대체 에너지원을 좀 구하기 위한 대체 에너지를 위한 투자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독일 국가부터 해서 주요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한 가속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독일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전력에 대한 가속화 이야기로 해서 오늘 좀 이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 풍력뿐만 아니라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도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뭐 CS 베어링, CS 윈드를 떠나서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좀 연속적인 이슈 좀 확산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CS 윈드와 CS 베어링 위주로 좀 이야기를 드려왔었는데, 그 중에서 이 높이로 봤을 때는 CS 윈드는 지난 이 전고점에 대한 매물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고요.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돌파된 상태이기 때문에 두 종목 중에서는 CS 베어링을 먼저 보자라고 이야기 드렸었고요. 풍력뿐만 아니라 지금 풍력의 집중적인 뉴스가 나왔지만은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나솔루션이라든지 그리고 신성 ENG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도 이 태양광 관련해서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후발 섹터로 했을 때 신재생 쪽으로 했을 때 유니슨이라든지 뭐 동국 SNC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군들의 움직임들도 상당히 빠르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미 이슈가 좀 보였던 종목들 안에서 다시 한번 이슈에 대한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부터 시선이 갔습니다. 이어서 최현주 전문가님. 예, 오늘 아까 체크포인트 말씀드렸던 원전 관련주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 상당히 강합니다. 오늘 한전기술 대형주죠. 먼저 보면 한 2.7%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한전 KPS도 지금 한 1.3%, 4%.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 1%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중소형주가 확실히 강한데요. 지금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도 보성파워텍 같은 3% 상승, 일진파워가 2% 상승, 에너토크도 한 3.5% 상승, 부품업체 현신기계 지금 한 5%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역시 그런 계속적으로 원전에 대한 거는 지금 신정부에서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올랐을 때 사는 것보다는 빠질 때 사놓으면은 다시 한번 이런 얘기는 꼭 한 번씩 돌아오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웨스팅하우스 사장단 방문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신 기계가 더 강한 것은 뭐 소형주일서 더 강한 것일 수도 있지만은 부품 납품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더 강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에너지, 전력과 관련된 종목군들 좀 봐주시네요. 다음은 이강우 전문가님. 네, 아침에 이 광기 광풍으로 소개드렸던 USB C타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신한콘텍을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신한콘텍이 급등세, 지금 현재 VI에 발동된 상태입니다. 우선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출발을 7,560원에 출발했고요. 그리고 장중 등락이 7,350원까지 좀 변동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부터 해서 급등세가 좀 진행되어서 지금 현재 8,300원 라인대 급등 VI가 발동된 상태입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차적인 목표가를 8,500원 라인대까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일단 USB C타입에 대한 유럽에서의 정책 발표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 아직까지는 HTS의 직접적인 뉴스가 좀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신한콘텍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가운데 HTS의 직접 뉴스가 나오지 않아서 뉴스 나오는 시점에서의 등락도 또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만약에 USB-C 타입에 대한 후발주를 찾는다면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파인테크닉스, 주연테크 이와 같은 모바일 쪽이 아니라 이제 향후 USB C 타입에 대한 충전 케이블 만들 수 있는
또 제품분들 함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는 케이블을 만들고 있는 신한콘텍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일단 이미 좀 변동성이 나온 상태라서 지금 와서 이제 20%에서 변동성을 들어가는 거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아침에 이 종목에 대한 접근을 좀 눈여겨보셨던 분들, 단기 대응에 좀 성공하신 분들은 이제는 차익 실현 준비를 좀 준비해보자 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짧게 좀 수익을 챙기고 나오자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부디 아침에 사셨던 분들이 지금도 방송을 좀 보고 계셨으면 싶은데 종목 봤습니다. 시타익 관련주 신한콘텍 봤고요. 이어서 최원주 전문가님. 네, 조선주 좀 보고 있는데 어제도 시장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조선주는 그래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오늘도 조선주는 괜찮은데요. 현대중공업이 제일 강한데 한 2.3%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도 한 1.7%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모두 한 1% 내외 상승하고 있는데요. 카타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이제 저가의 카타르 쪽에서 LNG선 프로젝트를 수주한 게 일부 취소가 되긴 했지만, 다시 고가로 다시 현재, 신조선가가 강세를 반영을 한다면은 당연히 실적에는 좋게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동안 조선주 조금 많이 어떻게 보면 소외된 업종으로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본다면은 친환경 프로젝트 쪽에 조선도 계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여가지고, 앞으로는 조선주들은 좀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실적 개선이 좀 힘들 것으로 보고 있지만, 내년도서부터는 충분히 실적 개선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선 어제도 강했는데 오늘도 지켜보시네요. 이어서 이광우 전문가님. 네, 방산 관련된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현대로템이 상당히 강하죠. 우선은 이제 어제 폴란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폴란드 이야기로 해서 장이 끝나기도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이 국무장관이 방한했다는 소식과 함께 한국항공 우주 이 공장 방한을 했고요. 그리고 이 FA 50, 그러니까 완제기에 대한 이 계약 기대감으로 해서 어제 한국항공우주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 연속성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K2 이 전차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제 시간이 다닐까부터 해서 급등세를 좀 보였고요. 오늘 장초반 출발이 지금 현재 10% 진행이 되었었고 현재 6%대 변동성이 좀 보이고 있는데, 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장기 이평선에 걸쳐 있는 위치입니다. 근데 이제 완벽한 저점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한 등락을 좀 더 지켜보셔야 되겠고, 주가 차트를 주봉을 통해서 보신다라면은 대략적으로 한 25,500원, 27,000원 라인대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확인하시고 접근하셔야 된다는 것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질적으로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좀 다양하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 방산 물자에 대한 직접적인 수주 모멘텀도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UAM이라든지 그리고 우주 산업이라든지 이와 같은 섹터에 대한 움직임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포인트까지 좀 살려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산 여러분 좀 강조를 해주시고, 최원주 전문가님 어떤 거 보세요? 오늘 화학주 중에서 롯데정밀화학이 지금 한 3% 넘게 4% 가까이 급등인데요. 지금 증권사 리포트가 좋은 리포트가 나왔죠. 2분기에도 역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롯데정밀화학은 롯데케미칼에서도 주식을 매입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수급이 시장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데, 역시 그 수급도 개선이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NCC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 한 2% 정도 강세 보이고 있고요. 지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이제 NCC 업체는 좀 주의해야 될 게 여전히 국제유가에 대한 부담 가지고 있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나프타가 지금 일단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는데 다시 상승하면은 나프타 가격이 지금 실적에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화학도 들여다봤습니다. 이어서 이광우 전문가님.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엔터테인먼트 JYP가
제야페 엔터테인먼트가 좀 강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봉쇄 해제 뉴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데, 뭐, 많은 분들이 당연히 뭐 화장품 섹터,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섹터를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봉쇄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 큰 움직임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장에서는 이제 변동성을 좀 크게 키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실 이제 최근에 와서 이슈적인 부분들 본다면은 하이브 BTS에 대한 활동이 좀 많이 뉴스가 되긴 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엔터테인먼트에게 가장 큰 수익이 될 수 있는 콘서트 효과 같은 경우에는 제야페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콘서트가 가장 빠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는 제야페 엔터테인먼트를 최우선주로 좀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면 SM CNC 이 종목에 대해서 자주 언급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인식 변화가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오프닝에 대한 또 가장 큰 수혜로 해서 콘서트 효과 큰 실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을 좀 전반적으로 좀 챙겨보자. 오늘은 제야페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YG 엔터테인먼트, SM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했을 때 SM CNC까지 모두 다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10분 알차게 써봤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에너지 쪽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이라든지 그리고 원전 재료 안고 오늘 이쪽으로 강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연속성 보여주고 있는 방산 섹터라든지 어제도 강했던 조선 섹터, C타입 관련된 종목, 롯데정밀화학을 중심으로 한 화학 섹터 두루두루 들여다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광우 전문가가 제시했던 신화콘텍이 개장한 지 바로 아침에 시초가에 사셨다가 지금 목표가에 도달을 해가지고 파신 분들이 있을 테고 못 파신 분들도 장중에 한 번 더 고점 터치가 나올까 뭐 여러 가지 기대가 있으실 것 같은데 간략하게만 이광우 전문가님 목표가 도달했으니까 리뷰하면서 또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일단은 신한콘텍이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이야기 드렸었고요. 사실 신한콘텍이 USB-C 전환에 대해서 이미 일찌감치 뉴스화가 좀 많이 되었던 종목입니다. 다만 이제 현재 저도 지금 뉴스를 좀 살펴보게 되었을 때 포털 사이트에서는 바로 이제 검색이 되는데 HTS 상에서는 이 유럽에서 C타입에 대한 표준화에 대한 뉴스가 크게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200원대 등락을 좀 보이고 있는데 장중에 좀 변동성을 좀 더 보이다가 뉴스 확인까지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오늘 장에서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윗꼬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 장에서 뉴스가 나오지 않았다라면은 내일 장에서 또 반복될 가능성이 또 큽니다. 이렇게 뉴스의 움직임들과 함께 좀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봐도 신한콘텍 같은 경우에는 USB-C 타입에 대한 수혜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했을 때 삼성, LG, SK그룹까지 해서 전반적인 모바일 그리고 스마트 기기 쪽 그리고 소형 가전 쪽으로 계속해서 이 충전 케이블에 대한 표준화에 대한 규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을 직접적으로 만들고 있고 이 세계 인증 제도를 달성한 신한콘텍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오늘은 어제 유럽의 이 USB-C 타입에 대한 표준화 때문에 단기적인 움직임이 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투자 주의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주 짧은 수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시초가 대비해서도 한 15% 그리고 또 저점에 대비해서 20% 가까운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 등락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크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금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가운데서 가장 강한 종목이 삼성전기입니다. 오랜만에 보시죠. 삼성전기 뉴스도 사실 별로 없었고 주가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내렸나 싶을 정도로 연초에 20만 원 하던 주가가 지금은 15만 원 하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5만 원권 회복 시도 나타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역대급 저평가 구간이다라면서 주가 빠진 만큼 빠졌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세계개발자회의, 애플에서 주최하는 세계개발자회의에서 애플이 내놓은 새로운 신제품을 보니까 삼성전기의 부품이 필수 불가결하다라는 이런저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과연 빠질 만큼 빠졌다고 보세요? 최원수 전문가님 어떤 의견이세요? 지금 애플 기대감한테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15만 원 밑에서는 좀 단기 반등세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사실 분들 같은 경우는 15만 원 저는 밑에서 사라고 좀 권하고 싶은데, 삼성전기는 솔직히 좀 굉장히 주식이 좀 무거워가지고, 어떻게 본다면은 LG 이노텍과 좀 많이 좀 비교가 되는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우상이야. 삼성전기는 박스권 내지는 어떻게 보면 박스권 탈피해서 하향 움직임, 정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삼성전기, 개인적으로 삼성전기를 살 바에는 LG 이노텍이 더 나을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15만원 밑에서는 한번 가격 메리트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어서 오늘 좀 걱정이 많으실 카카오 그룹도 투자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가 양시장을 합해서 거의 2,000개 정도의 종목 가운데 가장 부진합니다. 현재는 15% 급락 나오면서 10만원권 이탈 나타났고요. 89,5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참고로 신저가가 5월 달에 형성했던 85,000원인데 오늘 85,800원까지 장중에 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여기 9만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여파는 카카오뱅크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도 장 초반은 보합권 출발이었는데 지금 4만원도 이탈이 나왔습니다. 내용인즉슨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인 알리페이가 지분을 뺐다, 블록딜로 지분 팔았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럴 경우에는 주주분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올 것이 왔다. 이 알리페이 지분이 상당히 좀 개장 처음에 상장을 했을 때도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강무 전문가님? 단순 이제 차익성 물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블록딜에 대한 대상이 특정 기관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의 위치를 좀 잘 판단해 봐야겠죠. 높은 위치에서 이 주가를 이제 블록딜을 진행했다라면은 투자자에 대한 신뢰감을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오히려 최근 시간을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낮은 위치에서 이제 블록딜가 진행됐기 때문에 새로운 이 투자에 대한 이 주체도 상당히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오늘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좀 변동성으로 해서 크게 하락을 했지만은 충분히 없었던 분들은 새로 볼 수 있는 기회, 그러면은 없었던 사람들이 살려는 위치라는 생각을 좀 갖고 기존에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알리페이에 대한 위치를 떠나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팔기 어려운 투자자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현재 위치에서의 이 지금 블록딜은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이 각 알리페이에 대한 지분이 나옴으로써 시장에 대한 유통 주식수가 좀 더 확보되었다. 그리고 기관에 대한 참여에 대한 가능성, 이 부분들이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저는 오늘 많이 빠졌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분들의 원성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신규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관심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점을 좀 생각해 봤을 때 기존에 있었던 분들도 지금 내려놓을 자리는 아니다. 좀 더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 오히려 이제 신규가 좀 볼 수 있는 타이밍을 좀 찾아봐야겠죠. 오늘은 변동성이 나오는 위치라서, 모든 물량들을 한 번에 잡기보다는요, 일단은,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단계, 입질 매수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전에도 사실은,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뉴스에 의해서 주가가 바뀌었을 때 대처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진 머티리얼즈도 한번 보시죠. 같은 뉴스는 아니었지만 일진 머티리얼즈도 큰 등락에 대한 위치가 나고 난 다음에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기업에 대한 본질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면은 주가는 오히려 저가 매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점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도 지금의 위치에서는 오히려 저는 신규 매수자를 기다려볼 때다. 기존에 있었던 분들은 그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좀 기다려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잘 좀 판단을 해보시고요. 이어서 오늘 아침에 최원주 전문가의 체크포인트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이 우리나라를 좀 방문한 그 이슈에도 반응하는 종목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하고요. 한전을 방문할 예정인데 지금 관련된 종목군들이 원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수력원자력이나 아니면은 한전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송전업체들, 이
전선 전기 이쪽 업체들까지도 매기가 지금 퍼져나가는 모습이 뚜렷한데요. 대표적으로 이화전기가 지금 상한가 안착이 됐습니다. 광명전기 11% 급등이고요. 뭐 일진전기라든지 이쪽 뭐 전기차 붙는 종목군들, 이화그룹주들 이쪽으로 나란히 급등세를 띠고 있습니다. 일석일지 아니면 좀 더 봐도 좋을지, 그리고 원자력, 이 원전 관련된 종목까지 함께 좀 봐주세요. 아까 뭐 원전 관련은 이제 봐드렸기 때문에 좀 그렇고, 지금 좀 전에 얘기했듯이 배전, 송전 이쪽은 최근에 뭐 광명전기, 이화전기 이쪽 말고도 뭐 LS 일렉트릭, 뭐 기존의 대형주들도 뭐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했어요. LS 일렉트릭도 상당 부분 요즘 최근 장이 안 좋은데도 반대로 조금 차트 보면은 상승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쪽에 수혜가 조금 있는 거는 좀 맞는 거는 같아요. 맞는 거는 같은데, 아무래도 중소형주 위주의 뭐 이화전기, 광명전기가 조금 상승 탄력이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수혜가 있으면은 실적이 개선이 개인적으로는 좀 있을 것이다라고는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급등하는 것에 과연 따라가야 되나, 뭐 이렇게 지금 개별적인 테마인데 그거는 조금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차라리 뭐 대형주 LS 일렉트릭이나 이쪽의 접근은 아직까지는 괜찮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다음으로 폐배터리 쪽 보겠습니다. 뭐 여러 기업들이 폐배터리 사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접하셨을 텐데,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삼성도 폐배터리 관련 사업을 추진할 거다라는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아닌데 일단은 이런 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화테크가 장 초반에 한 7%까지 오름세 나타냈다가 현재는 5% 정도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워로직스도 한 5% 정도의 상승권, MPC도 보겠습니다. MPC 3% 정도의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폐배터리 관련주 다시 좀 움직이나요? 이강훈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일단 폐배터리 산업은 반드시 이제 정부 또 민간 모두 다 또 큰 사업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일찌감치 지난해 연말 때부터 해서 현대차가 새롭게 내건 신사업 중에 하나가 폐배터리 산업입니다. 그리고 또 올해 윤석열 정부에서 인수위를 통해서도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담겨져 있었는데, 폐배터리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죠. 기존에 이제 있었던 여러 가지 이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은, 전기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배터리에 대한 재활용은 상당히 필요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직접적인 수혜주를 찾아셔야 되는데, 최근에 와서는 가장 탄력적인 움직임들은 MPC에서 오히려 나왔습니다. 폐배터리에 대한 뭐 케이스 제작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주로 많이 거론이 되기도 했었고요. 사실 MPC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사업에 대한 실적이 양호했기 때문에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플러스 아파의 요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영화테크라든지 파워로직스라든지, 그리고 EV 수성이라든지 이와 같은 기업들이 새롭게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우리 좀 점차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크게 소개되진 않았지만은 폐배터리 산업에 관련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산업이 하나의 큰 사업으로 확장되는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본다면은 기존에 이미 알려져 있던 기업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영화테크, 그리고 탄력적으로 봤을 때는 MPC, 이 두 기업을 중점적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지금 사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가 거의 끝물이죠. 이제 확진 환자 수도 많이들 줄어들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대체로는 완화되는 흐름입니다. 여기에서 약간은 좀 뒷북일 수 있는데요. WHO에서 스푸트니크 V 승인을 하지 않을까라는 소식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정부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이부실드라고 약간은 좀 생소하실 겁니다. 근데 코로나19 예방용 항체 치료제 이부실드를 6월 중에, 이달 중에 승인을 하고 공급할 것이다. 정부 측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키워드 2개입니다. 스푸트니크 V, 이부실드 2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부실드는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만들어가지고 국내 관련주로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장 초반에 한 4% 정도 오르다가 현재는 한 3% 정도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이 아이디는 말씀드리는 사이에 정적 VI가 발동이 됐습니다. 한 5% 정도의 오름세. 이트론도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들 종목을 좀 보네요. 이트론 현재는 10% 정도의 상승세 띄고 있는데, 아직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그럼 나와야 될까요? 이 최원재 전문가님 어떤 의견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스푸트니크는 조금 관련주들이 조금 등락이 좀 엇갈리고 있네요. 보니까 지금 휴원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보합권인데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이런 이슈는 뭐 어차피 코로나 관련 이슈는 이제는 뭐 거의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끝물인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그 긴급 승인 FDA에서 하는 것 때문에 노바백스가 조금 많이 올랐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게 좀 애매한데 뭐 많이 가지고 만약에 높은 가격에 너무 가지고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가지고 있으시다가 어떤 이슈가 나타나면 그때가 좀 매도하는 타이밍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뭐 서린바이오, 휴원스 글로벌,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실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조금 실적 2분기, 3분기 좀 지켜보면서 한번 대응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